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또 국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좀 색달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예전에 그 박 대통령 국회 와서 연설하실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예. 어쨌든 간에 협치의 노력을 일단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 협치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든가 물론 그쪽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도 또 충분히 인내하고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목소리를 좀 듣고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함께 타협하는 그런 실질적 협치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 타협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쓰는 거고요. 예. 또 이게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또 추경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하고 달리요. 급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의 어떤 태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국회에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소방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는 또 불필요한 공공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년간 한번 뽑고 나면 30년간 계속 급여라든가 또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연금 충당금까지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부문의 개혁하고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성격이고 또 특히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로 일단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방재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잘못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 실질적으로 좋은 이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으로 추경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는 지금 보면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실직자들을 위한 어떤 추경을 차라리 하는 것이 향후에 이런 그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 최고위원장하고 인터뷰했을 때 정부에서 추경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추경의 내용을 이제 국회하고의 어떤 심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경의 내용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통과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저희도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필요 불가급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좀 협의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좀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심의 이후에 통과 여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처럼 이것이 뭐 이렇게 그냥 돈이 왔으니까 무조건 메꿔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넣어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통과시키는 그런 관행, 이것도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그 야3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사를 개시하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예. 이걸 뭐 그 내용을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없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추경도 추경이고 인사 문제는 지금 이게 좀 많이 좀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 김동연 부총리는 물론 통과가 됐습니다만 김희수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이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입장은 일단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5대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을 했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 업무 집행 능력이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타협안 중재안을 냈고요.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 정무위 안에서 다른 야당하고의 또 이견들이 있어서, 특히 한국당하고 이견이 있어서 현재 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회가 그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소장을 또 임명하고, 그러면 9명 중에서 4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도 1년 3개월 후에 다시 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충성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333의 어떤 삼권 분립의 원칙에 그 정신에 좀 반하는 지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외에도 5.18이라든가 이석기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 의견 내신 분을 굳이 소장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주말에 발표한 장차관 인사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은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개혁 의지는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경환 후보자라던가요. 근데 또 저희가 사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과 또 어떤 또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위원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청문회 내용,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추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예. 사실 이제 5월 29일까지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15.7%인가 하여튼 15점 몇 프로 이상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이렇게 가이드라인 비슷한 걸 내놓으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치하자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임금을 인상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라고 인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가, 임금이 싼 곳으로,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요. 각 부처 수장들을 사실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네. 그럼 빨리 이제 뭐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근데 생각을 이견이 하고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면 이제 또 이견이 야당이 여러 야당이 있다 보니까 예. 스펙 조금씩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저희도 노력해서 뭐 중재안도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라는 게 저희도 한발 이렇게 양보하면서 뭐 이렇게 좀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저희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또 양보를 했고 또 예.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100%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알겠습니다.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도 좀 실질적인 협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쓰는 거고요. 예. 또 이게 뭐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또 추경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하고 달리요. 급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의 어떤 태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국회에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파워포인트도 사용하고 또 국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좀 색달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예전에 그 박 대통령 국회 와서 연설하실 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협치의 노력을 일단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 협치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만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소방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개는 또 불필요한 공공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년간 한 번 뽑고 나면 30년간 계속 급여라든가 또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연금 충당금까지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하고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물론 그쪽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측에서도 또 충분히 인내하고 양보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목소리를 좀 듣고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함께 타협하는 그런 실질적 협치의 태도를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 타협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부문의 개혁하고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성격이고 또 특히 소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비비로 일단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지방재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잘못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그래서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